넷플릭스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의 넷과 영화란 뜻의 플릭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넷플릭스는 1997년 DVD를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실공히 전 세계 미디어 소비 시장의 형태 그 자체를 바꾼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Netflix and chill이라는 표현이 우리로 치면 라면 먹고 갈래? 라는 이영애 배우의 대사의 의미로 통용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K-팝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듯이 지금의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은 우리 대중문화의 전 세계 유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격 인상 등의 정책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중문화의 전 세계 전파를 놓고 본다면 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넷플릭스가 혁신까지는 아니라도 기존의 드라마 유통 방식을 바꾼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광고가 없다는 점과 시리즈물 전편 공개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한 편씩 감질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공개해버리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징어 게임의 4화 엔딩 줄다리기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끊어버린 그 순간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다가 참 못됐다 싶은 악랄한 K 엔딩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았는데 만약 이게 전편 공개가 아니라 전통적인 주 1회 혹은 2회 공개였다면 아마 다음 편 공개하라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요즘 한국 K 엔딩에 이런 못된 점으로 회기 중이란 사실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 전문가가 분석해본 결과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한테서 아주 이 못된 것만 배우고 있는 넷플릭스인데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가 강력한 해외 성장을 예고하면서 드라마 빈센조와 오징어 게임이 아시아 콘텐츠들의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연구를 전하면서 이 시리즈물들이 넷플릭스의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투자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넷플릭스 시청자들 커뮤니티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시청자들은 일본인 엄마와 이모가 있는데 일본 TV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봐.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거둔 후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실제로 본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넷플릭스는 이런 걸 활용해야 해. 팬데믹 락다운이 나를 한국에 빠지게 만들었어. 부산행, 기생충의 드라마 킹덤이 그 시작이야.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넷플릭스가 노리는 가장 큰 시장인 아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 높은 인구 밀도와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에 첨단 제품이 능숙한 소비자들이 있어. 이런 한국의 콘텐츠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미국 인구가 3억 명이지만 여기 인도네시아도 그런 인구를 갖고 있지. 여기 내 친구들은 모든 한국 시리즈물을 매우 자주 정기적으로 보곤 해. 넷플릭스에는 놀라운 한국 콘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더 나은 콘텐츠들은 넷플릭스가 제작하지 않은 콘텐츠들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 넷플릭스가 더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하면 이건 좋은 일이라고 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시 버라이어티의 기사로 돌아가면 싱가포르의 컨설팅 기업인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20% 증가함에 따라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익이 24% 증가할 것이라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를 모색 중이라 말했다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곳은 한국, 호주, 일본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으며 일본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 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호주는 9억 7,600만 달러, 한국이 7억 5,100만 달러이며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태국과 필리핀을 필두로 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사는 넷플릭스가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감안한다면 한국에 대한 넷플릭스의 투자는 정당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의 이런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2022년 1분기까지 공개된 신작 10편 중 7편이 한국, 동남아, 일본, 대만, 호주에서 상위권에 오를 정도였다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이 바로 한국 드라마를 전편 공개하는 것보다 주간 에피소드 형태의 공개가 되었을 때 시청자 수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즉 일명 한국식 엔딩인 K 엔딩에 맞들린 시청자들은 다음 주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서라도 넷플릭스 구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넷플릭스가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넷플릭스 구독자분들이라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시장에 빠르게 한국 콘텐츠를 공급하려는 넷플릭스의 의중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이 아닌 우리 방송사들의 작품이 넷플릭스와 실시간 공개 서비스가 되는 이유 역시 작품의 방영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전체 공개를 하게 된다면 넷플릭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 세계 한류 팬들은 우리와 거의 동시간대로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에 넷플릭스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미국 드라마는 보편적인 경우 캐릭터 중심의 회차별 엔딩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드라마 서사의 경우 엔딩이 매우 악랄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의 주간 공개, 곧 위력적인 K 엔딩에 말려들어 넷플릭스는 더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면 갈수록 한국 콘텐츠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더 큰 증거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빠져버린 전 세계 시청자들이 원래 서구권 드라마들의 형식처럼 시즌2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친다는 부분입니다. 공유, 배두나 주연의 SF 드라마 고요한 바다의 시즌2를 고려할 때라는 매체부터 영화 승리호의 후속작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한국 콘텐츠에서는 새로운 장르 개척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여길 수 있는 SF 장르는 물론이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로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바 있는 장르인 사극 좀비 드라마 킹덤과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등의 후속 시즌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미 시즌2가 확정된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등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를 과감하게 꼬집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이슈 장르에도 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즌2에 대한 열망은 해외 평점 사이트에서 고평점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한국 드라마들, 즉 베가본드 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들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라면 당연히 시즌2가 나오는 게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 기준의 보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공작의 시즌2는 미드나 영드로 대변되는 서구권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넷플릭스가 한국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근거 중 하나는 한국 작품들의 리메이크 제작 시도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제작자들에게는 차기작에 투자할 수 있는 큰 수익을, 그리고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한국 콘텐츠를 리메이크해서 잘된 케이스가 굿닥터를 빼면 아직 많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스위스 매체 SRF도 넷플릭스가 현재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를 서핑하고 있다는, 우리에겐 좀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들에겐 나름 새로울 수 있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콘텐츠들의 연속 흥행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좀비물, 로맨스, 범죄물, 디스토피아 등의 장르를 불문하고 성공적인 한국 시리즈를 계속 내놓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요. 기사들이 전망하는 이런 현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보게 될 것이기에 한국 콘텐츠의 양적 성장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이젠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시즌2까지 기획하는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 방송국의 주요 드라마 공개 방식인 주간 공개 말고 예전처럼 전편 공개를 해주길 바라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우월한 K엔딩의 위력은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